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 TW를 운영하고 있는 최민석 코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요,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제가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크로스핏을 훈련을 진행하게 되는, 우리 선수들, 그러니까 20명이 정도 되는데, 그 선수들을 위한 프로그램 소개 영상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이전에 예전에 이제 온라인 팀으로 저강도 리커버리 컨셉으로 이제 사실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그런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문제점이 뭐냐면 진행하신 분들도 있지만 각자 자기가 진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제가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약간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근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훈련에 대한 것들 질문을 계속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그러면 내가 그 제가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저강도 리커버리뿐만 아니라 욕도 뭐 스트렝스 뭐 카디오 이런 것들을 메트콘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직접 다 제공을 해줘 보자.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기존에 제공해주던 그런 리커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컨셉도 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된 거고요. 근데 저도 그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혼자서 한다는 거 자체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저도 머리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끄집어내서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저도 사실은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에는 이제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많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외국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 외국 프로그램이 사실은 좋습니다. 훨씬 더 좋겠죠, 저보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사실 절대 나쁜 프로그램은 없어요. 이제 문제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자기가 그 컨셉에 맞게 진행하냐, 아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소통, 이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계가 있겠죠.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고 하지만 그쵸.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만약에 그 코치가 그런 프로그램 제공해 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더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거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과 6개월 동안 앞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저도 피드백을 받고 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게 될 생각이고요. 프로그램 컨셉을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 6일 동안 운동을 하게 될 거고 하루는 휴식을 할 거예요. 레스트를 할 건데 그때는 이 추천드리는 것은 뭔가 이제 가벼운 야외 활동은 괜찮지만 가벼운 야외 활동 괜찮지만 웬만한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뭐 등산이나 산책이나 가볍게 바이크를 탄다거나 이런 건 괜찮고요.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요. 하루는 리커버리 컨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일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가게 되고, 기본적으로 주 6일 동안 스트렝스 훈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설명드리면 스트렝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트콘, 그리고 액세서리 운동, 그러니까 액세서리 운동이죠. 그래서 이건데, 어, 카디오랑 메트콘은 매일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스트렝스는 매일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렝스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우리가 클래식한 리프팅, 뭐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이런 거에 대한 리프팅도 있고요. 그 스트렝스 훈련도 있고 역도 동작에 대한 스트렝스 훈련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날 또 스트렝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 스트렝스는 어떤 거냐면 무겁게를 하기보다는 기술 훈련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강도 자체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기술적으로 좀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스트렝스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다 스트렝스 훈련이냐 아니면 스트렝스 훈련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트렝스 훈련에 대한 컨셉을 생각하고 간다면 이게 주 6일, 주 5일 이렇게 스트렝스 훈련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스트렝스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더 넓게 보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힘적인 거.
파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어떤 능력치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치를 키워주는 컨셉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역도뿐만 아니라 클래식한 리프팅, 역도,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스트렝스로 저는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리프팅 같은 경우는 이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무게가 사실 늘지 않아요. 느는데 억지로 늘다 보면 또 다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스트렝스 개념을 가져가는 거고, 카디오 같은 경우는 심폐훈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출력을 내고 회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약간 저강도나 중강도 정도로 진행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트콘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크로스핏 와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고, 악셀라리 운동은 리커버리 하는 날 말고는 다 일단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악세사리는 사실 볼륨적인 거나 뭐 강도적인 거나 부담이 되지 않지만 반드시 좀 해보면 좋은 동작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럼 이제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스트렝스 훈련 혹은 카디오나 메트콘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운동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리커버리는 이제 카디오나 간단한 메트콘 그리고 이제 스트렝스 훈련 이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보통 3개 정도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거의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시간도 일단 많이 걸리고요. 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에 어느 정도 휴식 시간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에 급급해서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가 있다 그러면 2개는 같이 하시고 1개는 분리시켜서 시간 텀을 두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이 2개를 같이 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 아예 진짜 딱딱딱 3개를 나눠서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3개씩 나누게 되면, 3개를 다 나누게 되면 훨씬 더 좀 스케줄 짜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2개, 1개 이런 식으로, 예,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2개, 1개, 어떤 걸 2개로 묶어서 먼저 할 건지 이런 거 그날 컨디션, 그때 컨디션을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제가 이제 뭐 기본적인 프로그램 제공해드리긴 하지만 체육관 와드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뭐 체육관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코치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체육관 와드 하세요. 체육관 와드 하시고 그 대신 와드 하시면서 이 제 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와드를 하는 대신에 그 대신 스트렝스 훈련이나 액세서리 운동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겠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가요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실력이 느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몸에 그렇게 좋은 어떤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스트렝스 훈련 같은 경우도 이제 클래식한 리프팅 스트렝스 훈련이 있고 역도 동작에 대한 스트렝스 훈련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자기가 일주일 동안 컨디션을 체크했을 때 도저히 고중량으로 스트렝스 훈련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며칠씩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클래식한 동작, 데드리프트나 스쿼트와 같은 그런 스트렝스 훈련 같은 경우 고중량 하시고요. 그러니까 역도 같은 경우는 그냥 무게를 확 낮추셔서 원래 고중량의 어떤 그런 컨셉이었지만 무게를 확 낮추셔서 그냥 기술 훈련을 하셔도 됩니다. 역도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코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외국에 있을 때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있어서 절대로 몸이 컨디션에 받쳐주지 않는데 고중량으로 리프팅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역도 코치들이. 역도는요, 스트렝스하고 기술이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스트렝스를 할 때는 사실은 그 컨디션이 되게 중요해요. 컨디션이 되게 중요한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스트렝스 훈련을 밀어붙이게 되면 부상이 발생하거나 몸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준비된 상태로 들어가야 되지. 근데 기술 훈련 같은 경우는 무게를 낮춰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술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도요. 무게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안 좋은 날 억지로 스트렝스로 밀어붙이지 말고 이제 역도 동작 같은 경우는 무게를 확 낮추셔서 기술 훈련으로 그냥 전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역도가 느니까 그렇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평소에 운동량이 되게 많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가 제공해드리는 양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렝스, 카디오 혹은 메트콘 그리고 악세사리 도 이거 절대 적은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하고 났을 때 힘이 좀 남아있다. 이거는 전력을 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되게 잘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힘이 남아서 다른 거를 한다. 그러면 그거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힘이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냥 쉬세요. 쉬시고 내일이나 다음 훈련을 위해서 그냥 그 힘을 아껴두세요. 그리고 그 힘을 그대로 다음 훈련에 집중해서 쏟아내세요. 그렇게 좋습니다. 힘이 남아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제가 그 강조 드리는 거죠. 절대로 강도의 조절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더 하고 싶을 때도 가끔씩은 멈춰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렝스 훈련하고 카디오 이제 메트코니 비율을 제가 다 조정을 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약간 볼륨이 높은 상태에서 고반복을 하는 스트렝스 훈련 같은 경우는 약간 강도 높은 훈련이랑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 자체가 되게 높은 리프팅 훈련이나 이런 게 있는 날은 이제 약간 강도를 낮춰서 가늘고 기게 가는 그런 카디오나 이제 메트콘으로 연결시켜 놔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믿고 진행하시면 되고 그 밑에 코멘트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코멘트 잘 읽어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그 무게나 그 개수 그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 특정 동작에 대한 능력치가 좀 떨어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코멘트를 읽어보시고 반드시 그 코멘트에 맞게 개수랑 무게랑 라운드를 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공해드린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운동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게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려면 사람들 능력치나 그때그때 컨디션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조절하셔야지만이 제가 원하는 그런 운동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셔서 하시면 되고, 당분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있을 거 그렇잖아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한번 바뀌게 되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 거 생각하셔서 좀 차근차근 하시면 되고, 저도 사실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저랑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피드백 주시고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소정의 비용을 받고 유료화를 시키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 검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저도 좀 더 확신이 생기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DM을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